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요새는 자, 이렇게 하루에 몇 가지씩 일을 하는 사람 있죠? 네. 한 가지만 해갖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제 동생도 내가 한 달에 250 받았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못 살지. 되게 알뜰하거든요. 이것저것 설계가 있잖아요. 못 살지 뭐 어떻게 채워? 그랬더니 일단은 언니가 용돈 준 것도 있고 제가 많이 좀 주거든요. 왜냐면 혼자 사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주식 좀 잘 하고 엄청 신경 써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괜찮다고 해요. 예.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금전이 이렇게 들어온다. 부럽다. 제가 친한 언니인데 저한테 보살님이 그 마음은 뭘 알겠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거 그만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살님에서 가만히 있다고 매일 돈이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금전이 일어나는 거는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금전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이면 얼마나 개미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서 누워있어도 들어오고 병원같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그 왜요? 제가 평생을 닦아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없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월세 받아 먹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월세가 들어온 사람도 많죠. 또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또 코인이라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주식이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이 우리 제자들 보면은 오늘 120만 벌었다 50만 원 벌었다 맨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피와 땀을 가려서 노력을 해야지 돈이 맨날 들어오는 거지. 안 그러면 맨날 오늘도 까먹었다 내일도 까먹었다 이제 문 닫는다.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 부자가 되는 거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막 어쩔 때는 지치고 신물 나요. 막 말을 하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직은 일할 때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자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도 사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해서 많이 이렇게 부를 쌓으면은 당연히 제자니까 돈도 밖으로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너무 쉽게 말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서 좋겠다고. 그 표현이 절대. 원래 무당 돈은 뼈와 살을 깎은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중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려면 정말 기도를 빡세게 해갖고 영을 맞게 해서 저한테 그래요. 중국에 계신 분이 나만의 비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저랑 상담했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았냐. 어젯밤에 기도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쉬운 건 없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는 또 산에도 다녀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따 계룡산 가요. 잠 못 자고. 기도해야 돼. 1시에도 3시에도 일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겠냐고. 그죠? 닦아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닦아놨으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주먹구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 돈이 안 되는 거야. 답답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해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고정관념에 쌓이면 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레시피를 열심히 노력해. 레시피 노력해갖고 성공한 케이스 별로 없어요. 쉬운 것 같아도.
그죠? 네. 그러면 그 레시피를 팔아먹잖아요. 체인을 내주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와. 그죠? 그거는 내가, 가만히라는 말이 그냥 그 말 자체가 가만히가 아니야. 그죠? 그죠? 실질적인 본질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드는 거지, 우리는. 실질적인 본질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쵸? 저희 지금 열흘 동안 잠도 잘 못 자요. 수명 단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겠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돈 들어? 노력하셔야죠. 그죠? 근데 진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남편이 주기만 바라고, 아내가 주기만 바라고, 그놈의 인생은 평생 가도 피지 않죠. 구박당하죠. 금전은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지간에도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게 어려워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많이 잃어요. 그쵸? 근데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대단함. 근데 또 대단함을 또 능가할 수 있는 그 운. 제가 지금은 운빨이 엄청 섰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덜 노력해. 근데 그동안 쌓아놨던 그 구독자들 있잖아요. 엄청난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올해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운빨이 너무 좋다. 코로나에 무슨 운빨이 좋을까? 돈이 없는데 누가 구슬 이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해. 천만에요. 없어도 할 사람은 다 해요. 돈 움직임이 과연 어디로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구독자들도 돈 못 써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도 각자 그 노력과 운이 있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해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운이 좋아서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왔었는데 더 운이 좋다 보니까 더 쓰리 더블로 막 운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가만히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빨이 좋으니까 부모한테 돈을 받고, 운빨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돈을 받고, 운빨이 좋으니까 자식이 성공을 하고, 그죠? 그죠? 근데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언제쯤 가면 돈을 엄청 벌 거라고, 언제쯤은 망할 거라고, 언제쯤은 사망할 거라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대로 움직여요, 보면은.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하기를 내 핸드폰은 코인 같아. 돈이 맨날 들어와. 근데 수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니 삼성료가 들어오잖아요. 그 기도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 돈을 다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n분의 해서 다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 길을 가는 건 숙명적인 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따라갈 수 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코인처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코인처럼 돈이 들어오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명이 단축될 것이고, 뼈가 갈아서 이제 찢어질 것이고, 이제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버티기를 하지만, 그죠. 제자들도 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뭔가 뭐 제대로 하겠어요. 의사들도 병 걸려 다 죽고요. 근데 운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체자자 4번 뭐 찢어내도 일찍 안 죽어요. 저는 평균 수명이 90살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냥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공짜점을 막 봐줘야겠지 다. 그래서 할 일 없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봐줄게. 할머니한테 누가 오겠어. 그래서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온 것만도 고맙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잠자는 시간 엊그제는 새벽 2시에 돈이 100만 원에 딱 꽂혔어요. 어떤 분이 나는 이 시간에 무슨 돈이냐고 딱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는 공짜 돈을 먹지 않고요. 진짜예요. 물레방아하고 똑같아요. 물레방아 여러분. 근데 당신들도 물레방아처럼 돌려봐요. 열심히 하겠어요? 진짜 그 추운 데서 얼음장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3일씩 누워서 하겠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주변에 다 이렇게 조회할 때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딱 생각보다 저 사치품 딱 아들이 한 번 사다 준 외에는 사치품 같은 것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 돈 있다면은 그래도 좋은데 저는 그래요. 희망이 있다면 아직은 거기까지 뻗치지 못했거든요. 저는 좀 그냥 지인들 인증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승승장을 한다면 그 신생아를 낳고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못 키운대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500만 원만 있으면 월세 그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신생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고아원 이런 데보다 그 미혼모들 신생아 있죠. 애기 제발 버리지 마라. 이런 데가 이렇게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보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쓰고 싶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육지가 멀쩡한 사람은 형제든 뭐든 도와주지 말자. 그렇지만 힘없는 부모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람이 그래요. 다 사는데 부모님이 저는 요양원을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집에 계세요. 그 사람 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10남매잖아요. 그래도요 돈 낼 사람만 내요. 왜냐면 집이 엄청 이게 대형 그런 유지집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돈 안 낼 사람 절대 안 내요. 근데 저는 혹시라도 그 돈을 못 내면 어쩌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꼽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내요. 왜냐면 제자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는 또 너무 어려운 동생이 내려고 하면 너 얼마 내니? 내지 마. 내가 대신 포함해서 내줄게. 그리고 제일 저를 관리를 못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제 금으로 바를 것 같지만 제일 저를 관리를 못해요. 진짜로. 근데 복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람은 하루에서 괜히 복을 내린다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더 열심히 뭐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해서 잘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힘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조금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있지 말라. 그래서 좋은 일인데 어려운 사람들인데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생각보다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만인의 법당인데 개인 사유로 그렇게 먹고 재워주고 편히 먹고 논다 이거예요. 하나니까 다 내보내서 먹고 살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돈을 못 줬지만 얼른 그러면은 이 돈 갖다가 조그만 어느이라도 얻어서 살궁리 해라 내보냈어요. 왜냐면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누구든 신령님은 돈을 편히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먹고 노니까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야. 그리고 운기가 막혀요.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한테 그러지 말라. 앞으로 그렇게 사지 말라.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 먹고 놀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일이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제 희망은 신생아들 나면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 자랑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너무나 없이 살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는 진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을 듣고 환복을 하고 제가 지금 바르게 삽니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아들들을 그냥 대충 키우고 했는데 나를 보고 엄청 열심히 산대요. 아이를 잘 키우려서. 그래서 잘 됐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기를 부정, 긍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긍정은 항상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저는 이제 복을 받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이거잖아요. 돈은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막 따른다. 요즘에 코로나라서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막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루에 4시간 적어. 저는 산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병도 얻었고 또 하나 또 깨우치면서 또 존예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케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내가 아무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더덕더덕 붙어요. 솔직히. 피곤해질 정도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붙으면 다 잘 돼. 아니, 솔직히 농이 아니라 진짜로 연하면 이보 선생님 만나면은 안 풀린 사람이 없어. 어쩜 그렇게 다 잘 돼. 다 복 받아. 막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너는 내가 산 증인이니까 내가 한 거 그대로만 보고 살아.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래요. 성공하고 싶냐? 엄마가 한 거 그대로 보고 살면 당연히 성공한다. 우리 제자들도 어머니 같은 사람 없어요. 깨달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돈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한 거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죠? 피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변하면서도 또 안 변해요. 그죠? 근데 나는 언제쯤 돈이 풀리니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딱 사주에 들어가면은 너는 빈손? 이렇게 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말 못 뱉어.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말해요, 제가. 너 빈손이란 말 나온다. 너 변해야 되지 않겠냐.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도 이제 대수 있으면 전화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네 아까름 사람답게 산 다음에 연락해줘.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지하진창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열심히 이렇게 뭐를 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주하지 않고. 그냥 바지로 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거든 저거든 진짜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직업은 그냥 선생인데도 재테크도 잘하고 뭐도 하고 막 돈 버는데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나는 무서워 못해. 저는 무서워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주식. 저는 주식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로또의 꿈을 많이 꾸잖아요. 로또. 그러면은 나 로또의 꿈을 꿀 수 있냐? 로또가 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2등까지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2등이 됐거든요. 5천 얼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롯데의 꿈이라도 열심히 사. 그래가지고 진짜 막 5천만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야. 점을 봐갖고 매달 달에 내가 로또를 살 수 있고 그 돈이 좀 들어오는 꿈 그거를 물어봐요. 물어봐. 물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뭔가 내 인생을 탁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흐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흉봐요. 저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도전하는 거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망할 것 같이 안 가요. 다 대비책이 있어요. 근데 꼭 못하는 사람도 흉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나는, 물론 분수 모르게 막 이런 게 잘못되지만, 분수 모르게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나는 남과는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친구가 어떤 아웃도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 근데 요새 돈을 별로 못 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야.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일어나고 운동으로 몸을 다잡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또 한대. 자금이 많이 들지 않고 강의를 한대. 1시간에 50만씩 받고. 멋있지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내가 먹고 살 만큼 재물이 있는데 굳이 또 위험하게 돈을 내버려? 돈 투자 안 하고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그 강의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너 진짜 멋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보면 진짜 정말 굴하지 않고 멋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좀 멋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못난 사람이 못난 생각을 해요. 생각이 거기서 거기에요. 꼭 부정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믿냐? 될 것 같냐? 아니죠. tum박이라는 게 있어요. 막 말했잖아요. 주식도 내 친구 누가 하나 이번 달 5천만 원 벌었대. 근데 그게 6년 전에 사놓은 거래. 그게 그냥 꽁돈이에요? 얼마나 피가 마르고 조정을 했어요. 6년 동안 지켰잖아요. 5천만 원 순간 벌었어요. 월급쟁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사타 파타 이게 아니라 갖고 나 망했어 이게 아니라 난가는 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돈은 결국에 내 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야구방망이가 있으면은 내가 날라오면 쳐야죠. 근데 꼭 날라오면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날라오면 쳐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야구방망이를 내가 이렇게 치면은 야구방을 이렇게 탁 이렇게 홈런하고 잡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순간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자신이 없으면 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고정관념이잖아요. 응? 내가 꼭 이렇게 수단을 가졌을 때 내가 꼭 산에 가는데 꼭 지팡이와 물과 뭐를 또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기 가운데는 아니죠. 책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서 서서히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네가 잘 올라가냐 내가 잘 올라가냐 그거만 비교하잖아요. 그게 장땡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여유롭게 이렇게 가면서 음악도 듣고 내 마음에 치유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거를 중심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뭐 7, 8시에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남들이 못하는 시간 5시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일단 운동 1시간 뛰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알바를 알바하는 거 있잖아. 와 우유 돌리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 돌리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딱 사우나 씻고 출근하면 딱 맞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남보다 더블이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상할 것 같지만 무리하지 않게 좀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은 하나만 갖고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부담을 갖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일하면서 또 주식이나 뭐나 연구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데서 아니면 수시로 로또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도 여러 정보가 되게 많아요. 돈 버는 거.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으면 내 머릿속에 뇌를 희석해라. 내 머릿속에 희석해라. 모든 건 이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희석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머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대기부터 다 자르는 거예요. 돈 못 풀잖아요. 이제 좀 받아고 쓰고 마누라한테 눈치 봐가면서.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거기로 이제 직장에서 정년퇴직 하고도요, 생각도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2차적으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70 넘으면 80 넘으면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사람이, 제 나이는 65세인데 이제 일을 접을 나이죠? 그러면 되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거의 있잖아요. 저한테 80 넘으신 분이, 83세 되신 분이, 남자분이 저한테 점을 벌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저것 다 내놓으면서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이제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100세예요. 저는 100세까지 살 거니까 앞으로도 27년 남았다는 거야. 한 17년. 83세니까. 맞나? 17년이 남았다. 그러면 17 동안 자기 혼자 사는데 뭐하니에요. 근데 이 나이에 그 할머니를 만날 수도 없잖냐. 이제는 힘도 없어서 일이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돈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있는데 내가 먹고 살라고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래요. 조금씩 벌어서 손주도 주고 새끼들도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가서 밥도 사주고 자기가 친구들 돈 다 이렇게 써준대요. 그러니까 훌륭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금전이 늘어난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다 보충해놓고 닦아놓고 빨대를 쭉 빠를 거 참고 있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나와. 봐봐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연금이 따박따박 몇십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넌 좋겠다? 당신들 먹고 놀고 할 때 나는 한마디로 그거지. 얼굴 코딱지만 갖고, 응? 가족들이 먹고 살아서 못 먹고 못 쓰고. 근데 너희들은 펑펑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노후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연금. 저도 어떨 때는 그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신령님을 모시는데 나는 연금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계속 비추가 되면 어느 날 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따로 연금은 들고 신령님이 주신 건 보너스고 기회가 돼갖고 보너스가 돼서 돈을 모아지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죠? 많은 일,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늙고 할머니 되면 좋은 일 할 돈이 뭐가 있어. 자식들이 조여갖고 살잖아요. 자식들이 안 주면 서운하다고. 그쵸?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금전이 이렇게 생기는 건 내가 몇십 년을 정말 굉장히 노력해서 와 있고 정말 그만큼 고뇌가 있이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돈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독님. 네. 머리를 희석하라. 네. 고정관념 버려라. 게을르지 않게 하라.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일자 무식이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죠? 어쨌든 감독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